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대의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아엘텍입니다. 동아엘텍의 주가의 흐름을 보기 전에 오랜만에 다루는 만큼 이제 리뷰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동아엘텍이 어떤 회사냐? 인라인 타입 AOI, 룬 타입 TFT LCD 에이징 시스템, TV용 OLED 셀 에이징 시스템, 인라인 오픈셀 인스펙션, 앤 패킹 시스템. 결국에 이제 동아일텍은 TFT LCD 인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 OLED, 소형 LCD 관련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셀의 물량 검증 혹은 소자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들이고요. 그래서 동아일텍의 매출 유형과 매출 비율을 보시게 되면 OLED 검사기가 35.4%, LCD 소형 의용 장비가 13.75%,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가 18.22%, 유기물질 증착 장비가 29.11, 그리고 3.51%로 매출을 보고 있을 수 있죠. 결국 이제 동아일텍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후방 산업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후방 산업인 만큼 후방 산업의 발전을 하려면 결국에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일어나야 가치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요즘에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왜 그런지 설명하자면 디스플레이 시장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뉘게 되죠. 코로나 때는 이제 굉장히 디스플레이 시장의 업황의 호황이 일어났다가 그 후에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고가 제품인 TV, 핸드폰, 태블릿 이런 것들의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디스플레이의 재고 물량이 많이 쌓였다라는 점입니다. 그 재고 물량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처리하기 전에는 공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재고를 먼저 다 처리해야 디스플레이 산업의 향후 발전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런 장비주들은. 어떤 변수냐면 전방 산업이 조금 잘 풀리지 않더라도 어떤 회사 측면에서 어떤 기계를 이제 업데이트나 어떤 폼팩터 등이나 면접의 변화를 원하거나 어떤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면은 조금 디스플레이의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조금 변동이 조금 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후방 산업이니까 전방 산업이 잘 돼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텍의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많은 매출이 줄었고 현재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동아일텍을 볼 때는 선익 시스템도 같이 한번 확인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아일텍, LGF, OLED 납품, 세계 최초 마이크로 OLED 장비 개발, 시장 최대 수의 기대감으로 이제 강세다라는 점이었죠. 결국에 이제 선익 시스템을 이제 동아일텍 2009년에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익이 이제 자회사입니다. 동아일텍에. 그래서 이 자회사로 선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LG에 OLED 납품하여 사실상 LG 디스플레이와 애플 그리고 더 나아가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동아일텍이 강세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선익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에는 BOE, CSOT 등등 여러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니 이 선익이 잘 나가게 되면 아, 동아일텍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업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동아일텍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동아일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꾸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주가의 흐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차트로 이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리딩의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선익 시스템은 쭉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저점이 5,130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거래를 제일 많이 했냐 라고 보면은 이제 8,200원 라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일어났다 라는 거고, 지금 이 표시해 두은 3개, 4개의 선에서는 그 여기보다는 그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떤 지지나 저항에 대한 매물대가 그 그렇게 강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쭉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평선들 상태를 보니까 120평선 하방, 5평선, 10평선, 20평선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의 상태는 혼조세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혼조세니까 주가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의 흐름이 혼조세고, 그러면 이 라인에서 논다고 하면은 6,438원에서 5,770원 이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 하락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6,438원 이 라인, 6,400원 라인이죠. 이 부근에 도달했을 때 한번 우리가 횡보세니까 여기서 조금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기서 그렇게 많은 거래가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번 뭐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다가 이 하방으로 빠질 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지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지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추가적인 매물대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현재 두 라인을 유심하게, 두 라인에서 캔들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참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인 지지로는 이제 5,200, 5,300원 부분이겠고,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를 지지할 이제 의지가 있다라는 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파를 했을 때는 다시 이제 6,400원 라인에 안착할 건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거는 그냥 뭐 크게 볼 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하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2시간 차트고요. 날봉에서는 이제 혼조세지만 2시간 차트에서는 그래도 5평선, 그리고 이제 10평선, 20평선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평선도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20평선과 60평선의 골크가 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방의 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건 큰 틀에서 혼조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 큰 상승보다는 매물대 상단까지는 한번 시도를 하려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이제 지지 구간이라고 하면은 60평선 근방인 이제 6140원 라인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거를 하락했을 때 어떤 이제 손절가라고 볼 수 있는 라인들은 이제 6048원, 6000원 라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큰 틀에서는 혼조세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이제 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배열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상방의 힘이 있나? 그럼 상방의 힘이 나면은 다시 매물대 이제 상단까지 가볼 수도 있는 건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주요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차트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런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거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나 어떤 이슈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기업 컴퍼니의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